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현재 아침에 원주 지역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만 오늘 오후에 이 대부분 그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원 지역 곳곳에서는요, 또 천둥 번개가 또 치고 시간당 5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질 수도 있겠다고 하니까요. 지금 해당 지역에 계시는 분들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아침 기온이 25도고요. 한낮 기온도 26도. 한낮 기온은 비교적 덜 덥습니다만은 이 최저 기온이 25도, 열대야죠. 이 밤에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생활 라이프 스타일에 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강원도 내 고교 전학년의 무상교육이 드디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까지 올해부터 무상교육 대상으로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인데요.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의 부담이 훨씬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계획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기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중장년층의 평생 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죠. 추경야독 자격증 취득반 수강생들 오늘 소개해드리겠고요. 또 강원도 내 지역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0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립전문과학관 유치를 위한 첫 번째 관문을 원주시가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6일 원주시와 울산광역시, 전남광양시 등 이 3개 도시를 현장 실사 대상, 즉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전문과학관 최종 대상지는 현장 실사를 실시한 뒤 이달 말에 최종적으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강원도 SOC 사업인 동해북부선이 내년 말에 착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는 강릉 제진간 동해북부선이 남은 행정 절차 중 최대 관건으로 평가받고 있는 전략 환경평가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는 동해북부선의 행정 절차가 진행되면서 춘천 속초 간 동서고속철도와 내년 말에 동시 착공이 사실상 확정 단계라고 전했습니다.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내 아파트 매매 가격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의 이달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강원도 내 아파트 매매 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0.11%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에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강원도 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까지 올해부터 무상교육 대상자로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의회와 교육청 간의 이에 대한 또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서 좀 갈등설까지 제기되었었는데요. 일단 최근에 도의회 본회의에서요, 이 관련 조례안이 또 통과되면서 이제 확정이 된 것입니다. 전체적인 내용과 또 앞으로의 일정 어떻게 되는 것이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의 권대동 대변인 연결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드디어, 정말 드디어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 1학년들까지 포함한 고등학교 전학년의 무상교육이 드디어 완성되었다. 좀 이렇게 좀 봐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부에서 의회와 교육청이 갈등 관계였다고 말씀들 하시는데요. 네. 갈등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네.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는 당위성, 그다음에 재난 상황에서 학생들을 도와준다는 당위성 모두 동의하고 있었고요. 예. 다만 실시 시기 같은 것에 약간의 이견이 있었지, 갈등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원도 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계류했던 그 조례안을 다시 심의를 했고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고요. 그래서 무상교육이 고1 무상교육이 앞당기는 것이 결정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난주였나요? 본회의에서 이제 통과된 것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조례가 이제 확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럼 이제 2학기부터 이 적용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은 6월부터 소급 적용합니다. 6월이요? 예. 예, 2분기 6월 달부터거든요. 네. 6월 지금 그 등록금을 저희가 징수 결의를 하지 않고 있었고 소급해서 적용할 그럴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네. 6월분, 그 2분기 그 등록금부터 적용이 된다. 예, 예, 아, 예. 그래서 이제 그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까지 다 이제 완성이 된 거로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등록금과 함께 무상급식, 또 교복 지급, 이게 어떻게 보면 무상교육의 세 가지 제일 큰 핵심 쟁점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과정이 참 여러 가지 많은 논란도 있었죠. 예,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2018년도부터 전학년을 대상으로 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학년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국 최초로 실시를 했었고요. 네. 또 올해부터는 이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고등학교에 이제 그 등록금, 수업료 등록금을 면제해 주는 것은 작년도에 이제 고3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올해 고2, 내년 고1 이렇게 순차적으로 갈 예정이었는데 네. 이번에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고1을 올해로 앞당겨서 실시하게 된, 그래서 무상교육을 조기 완성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급식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지금은 뭐 몇 년 지났다고 벌써 이제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렇습니다. 예. 처음 도입할 때 참 말도 많고 참 논란도 많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교복권도 그렇고 결국 또 이제 그 등록금 무상 교육도 그런 과정 속에 결국 이제 그 조례까지 확정이 된 겁니다만. 근데 예, 문제는 처음에 상상하지 못했던 세계였기 때문에 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이 되고 나면은 모두가 또 일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예. 우리가 지금은 상상하지 못하지만 훨씬 더 좋은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자, 그런데 이 고등학교 학생들의 무상 교육은 이제 학년별로 순차적으로 이제 시행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작년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올해는 네. 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이제 원래 예정대로라면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까지 국비 지원을 받으면서 무상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였는데 예, 이것도 예. 이제 앞당긴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그만큼 예산 소유도 이제 도교육청 차원에서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예. 좀 앞당겨서 실시한 특별한 이유는 어떤 겁니까? 뭐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가 많이 침체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학부모님들 포함한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 이것을 좀 적극 고려를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뭐 제도적으로 이 무상교육을 앞당긴다는 것이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네. 뭐 재정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건 이해가 되지만 강원도교육청은 전국 교육청 중에서 재정이 가장 튼튼하게 운영되고 있는 그런 교육청입니다. 예. 현재 뭐 부채도 전혀 없고요. 가장 튼튼한 재정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교육 앞당긴 것에 대해서 큰 재정적 부담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국간도 넉넉한 상황에서 뭐 학생들 좀 예,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하니까 예, 넉넉하다기보다는 예. 우선 이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했고요. 네. 이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무리는 없다는 말씀이고 예. 뭐 그렇게 넉넉한 그런 형편은 아닙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은 예, 뭐 예, 어느 정도 가용 재원에 있다. 예, 예. 라는 정도 이해하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번에 그 조례안을 이제 만들어질 때 좀 아닌지 긴지 좀 이제 좀 세밀한 내용도 우리가 좀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도의회하고 좀 의견 차가 있던 것이 아니 어차피 내년에 국비 지원을 받으면서 할 건데 그대는 일정대로 가면서 남은 돈이 있다면은 좀 어려운 그 학생들 어려운 가구가 있지 않겠냐? 여기 교육재난지원금을 아니면 모든 학생들에게 지급을 하든지 간에 이 교육재난지원금을 차라리 지급을 하자. 이 부분에서 좀 의견차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교육재난지원금을 좀 먼저 지급을 하자라고 하는 입장이었고요. 예. 교육청은 지금 제도적으로 의무교육을 완성하는 게 좀 먼저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농산물 꾸러미를 모든 학생들에게 이미 지급을 했고 지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예. 근데 이제 교육청은 농산물 꾸러미를 지급한 것을 교육재난지원금의 성격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고 아하. 의회는 거기에 좀 추가해서 좀 더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네. 뭐 이견이라기보다는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었는데 원만하게 조절이 되었고 네. 이제는 뭐 합의된 대로 추진하는 내용만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와서 이견이라든가 뭐 그런 내용들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원만한 조정, 원만한 이제 합의 결과 나왔다라고 했는데요.
그 예, 조정안 예. 내용이 궁금하군요. 어떻게 결론 지은 겁니까? 일단은 뭐 조례는 그 강원도교육청이 제출한 조례대로 그 무상교육에 관한 조례는 통과가 되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재난지원금도 그 교육재난지원금도 그 지금 기존의 기존에 지급이 된 농산물 꾸러미 외에 네. 꾸러미 외에 지금 급식 학생들이 오랫동안 휴업을 하고 또 원격 수업을 하고 하면서 학교 급식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네. 아시다시피 급식이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는데요. 그 무상 급식이 제공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그 목숨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자라고 지금 예.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의회 차원에서는 1인당 한 10만 원 정도면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용재원을 이렇게 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예. 한 뭐 5만 원, 6만 원 정도면 가능하겠다. 지금 이렇게 논의가 되고 살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도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네. 급식 그 불용 예산이 현재 정산을 해봐야 되는데 한 추산하기로 96억 정도로 추산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또 다 지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96억이라는 예산 속에는 강원도교육청 예산, 강원도 예산, 그다음에 각 시군 지자체 예산이 섞여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강원도교육청 분담분야 예산은 전액 그 교육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혔는데 네. 강원도나 시군의 예산은 또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와 시군과 협의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아하, 예. 협의가 필요한 내용이라서 협의가 끝나야지는 전체적으로 총액 얼마가 지급될지 결정될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얼마가 지급된다 이렇게 예, 예. 말씀드리기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 러프하게 교육청의 그 예산만 예. 이렇게 좀 계산을 해보면 한 5만 정도 되는 겁니까? 여기다 더 플러스 알파 되느냐 안 되느냐 아니요. 추후 이야기하고요. 예. 교육청 분담분만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고요. 예. 앞으로 지자체와 좀 협상을 해봐야지 내용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좀 확정되려면 아직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군요. 이제 뭐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저희가 목표는 뭐 올해 내로 지급한다라고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지원 대상이 그렇다면 모든 학생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중에서 좀 이제 그 생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라든가 아닙니다. 예. 이것은 모든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모든 것입니다. 학생들로요. 예. 이게 좀 그 기준이라든지 또 방법이라든지 또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또 분담 비율이라든지 이 부분 좀 결론 지으려면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군요. 예, 뭐 알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건 뭐 이례적인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보다도 이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들까지 포함한 이 무상교육의 완성이 되었다. 이것이 예. 본회의 통과되었고 6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어떻게 예, 보면은 이 강원도 내 학부모 학생들에게 큰 소식이 아닌가 싶네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강원도 교육청의 권대동 대변인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주경야도 낮에는 일을 하고 농사를 짓고 이 밤에는 책을 읽는다, 공부한다. 이게 정말 오래된 이 사자성어입니다만은 원주시 기래면 행정복지센터는요 지난해부터 이 주경야도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야간의 교육을 통해서 실생활에 유용한 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이 수강생 전원이 또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기도 하고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는군요.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주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주경야도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반 원주시 귀래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좀 어떤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원주시 귀래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난해부터 특수시책으로 주경야도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해 왔는데요. 지역 주민들이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전문 강사가 무료로 자격증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거주하면서 실생활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경야독 자격증 취득반은 전문 강사가 참여해 강의를 진행하고요. 낮에는 농사와 일을 하고 저녁 시간대에 자격증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야간 교육이 진행돼 왔습니다. 주경야독 자격증 취득반은 현재까지 5기의 수강생을 모집해 진행됐고요. 산림기능사와 임업종묘기능사 2가지 자격증에 100명이 넘는 자격증 합격생을 배출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올해는 그 정기기능사 시험이 진행되었는데 수강생 전원이 합격했다고요? 네, 올해에도 5기 수강생 46명이 자격증 시험에 도전했는데요. 수강생 46명 전원이 시험에 합격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주경야독 자격증 취득반에서 온라인 강의를 제작해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이번에 전원 합격한 수강생들의 평균 연령은 65세로 모두 온라인 강의를 통해 자격증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산림기능사와 임업종묘기능사는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나뉘는데요. 특히 3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2차 실기시험에 대해서는 강의를 진행하는 학원이 원주시에 없다고 합니다. 주경야독 자격증 취득반에서는 정기적으로 실기시험 강의를 현장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험 당일 역시 수강생들의 합격 기원을 위해 시험장 현장에 나간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주경야독 자격증 취득반의 최종근 강사에게 듣겠습니다. 이 주경야독은 말 그대로 우리가 그 낮에는 일하고 밤에 또 시간을 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자격증을 따고 싶은데 생각만 가지고 있지 공부할 때도 없고 실제 2차 시험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재능 기부를 하게 된 겁니다. 30명 정도 시작을 했다가 추가로 이제 입소문을 타고 그분들이 이제 또 들어와서 임업종묘하고 산림기능사를 같이 합니다. 교육을. 그래서 임업종묘 기능사가 10명, 그 다음에 산림기능사가 36명. 그래서 토탈 46명이 100% 합격을 했죠. 배우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된다든지 금전적인 문제가 있어서 배움에 어려움을 받는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합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격증의 의미는 실제로 실생활에서 쓰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격증 따놨지만 장농 자격증만 되면 의미가 좀 퇴색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쓰임새 어떻습니까? 네, 산림기능사와 임업종묘기능사 자격증은 9급 임업직 공무원 채용에 가점으로 작용되는데요. 산림청 채용에서도 산림자원, 산림조경, 산림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산림기능사 자격증이 필요하고요. 산림기능사 자격증은 산림보호나 식물검역 분야에서 가점으로 작용합니다. 또 산림보호원 같은 산림 분야 일자리 사업에 있어서도 산림기능사 자격증이 가점으로 작용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채용 분야에 있어서 가점으로 작용되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주경야독 자격증 취득반에 참여하는 수강생도 있고요. 수강생 평균 나이가 60대인 만큼 농사에서 다양한 전문 지식을 쌓기 위해 자격증 취득반에 참여하는 수강생도 많은 편입니다. 또 중장년층 일자리가 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주경야독 자격증 취득반에 참여하는 수강생도 많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최종근 강사와 수강생에게 듣겠습니다. 산림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조림서부터 시작해서 벌목까지, 병해충까지도 다 돼 있고요. 2차 시험에서는 체인톱이라고 있습니다. 기계톱, 분해조립서부터 시작해서 나무 잇목에 대해서 그 제적이 얼마인지 구하는 거, 벌목 작업에 2종류가 있고, 임업종묘 같은 경우에는 좀 난이도가 좀 높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차 시험에서는 식재서부터 시작해서 병해충 쪽, 그 다음에 접목까지 해서 약 한 5종류의 시험을 봐야지만이 최종 합격에 이를 수 있습니다. 주경야독은 이제 여기 기대 이장님이 계셔요. 기대 면사무소에 가면은 이런 게 있더라. 한번 가봐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교육을 월요일, 화요일 매주 월화해서 4주 교육을 했어요. 이거를 3개월을 했습니다. 3개월. 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산을 알다 보니까 더 많은 거를 배우고 싶었고, 지금은 이제 강사님 덕에 자격증을 이제 취득을 하게 됐지만, 앞으로 이제 저도 강사님을 이제 제가 이제 도울 수 있는 게 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하고 있죠, 저도. 네. 이 주경야독 취득반 앞으로 좀 더 또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요?
네, 원주시 귀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주경야독 자격증 취득반은 현재도 운영 중이고요. 온라인 강의와 실기 교육장 강의를 병행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원주시에 국가기술 자격증 학원이 많지 않다 보니 이러한 자격증 취득반을 통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현재 주경야독 자격증 취득반에는 원주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수강생들도 참여할 만큼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또 앞으로는 자격증 종류도 늘려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지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의 박진호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현이 이취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되지 않겠냐. 사실 오래전에 나왔던 이야기였는데 여러 가지로 무산으로 돌아갔고요. 결국은 현재 부지에 새로운 건물을 새롭게 건축하겠다. 이렇게 좀 계획이 잡혀서 발표가 되었네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새 병원 건립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은 최근 열린 연세대학교 재단 이사회에서 새 병원 신축 계획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새 병원 건립과 전임상 연구소 및 주차장 등이 조성된다고 합니다. 사업 기간은 9월부터 2026년 5월까지고요. 총 사업비는 1,500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네, 5년간 이루어지는군요. 네. 예. 규모가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네, 새 병원은 연면적 48,000제곱미터의 지하 4층, 지상 11층 규모고요. 노후한 문창모 기념관과 후문주차장, 동물 실험실을 철거한 자리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새 병원에는 감염 예방과 환자 편의를 위해 최대 4인실 위주의 병동과 첨단 수술실이 중점 배치되고요. 현재 운영되는 5인실 이상의 병실은 새 병원 신축 시기에 맞춰 4인실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새 병원이 건립되면 연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은 현재보다 약 10% 늘어난 950개 병상을 보유하게 되고요. 로봇 수술 시스템을 비롯한 최첨단 의료 장비도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네. 현재 6인실이 다 4인실로 전환되면서도 병상은 더 많아진다. 네. 지금 그 환자분들의 여러 가지 그 혜택이 많이 커질 것으로 또 예상이 되는군요. 이 내원객들을 위한 주차 공간도 많이 또 여기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병원을 이용하는 이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공간을 크게 늘렸는데요. 새 병원 지하와 지상 주차장 등에 1,100여 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게 됩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은 지난해 6월 미래 전략 및 공간 마스터 플랜 외부 컨설팅을 시작으로 새 병원 신축 사업 계획을 수립했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다른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한국광해관리공단, 이 원주 혁신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만은 올해 신입사원들을 28명을 채용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올해 총 28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입사원 채용은 지난해 대비 50% 증가했는데요. 분야는 전산 SW와 도시계획, 경영일반, 산업안전, 산업보건, 광해조사보건 등이라고 합니다. 지원자는 서류 전형을 시작으로 NCS 필기 전형, 온라인 인적성 검사, 면접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예. 또 코로나19 때문에 요즘 여러 가지 많은 또 변화가 있습니다만은 또 일부 전형 절차를 그래서 언택트 기반, 그러니까 접촉하지 않는 그런 또 이제 그 시험 과정을 거친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이번 채용 시 온라인 인적성 검사와 AI 면접 등 일부 전형 절차를 비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직무별 채용 일정은 한국광해관리공단 채용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해관리공단 관계자는 자연 친화적 광해관리와 광산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채용 시장에 마중물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죠. 정성근 소식인데요. 최근에 버스 완전 공용제를 시행했어요. 그런데 이제 공용버스의 그 교통안전 도우미가 눈길을 끌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정성군은 지난 6월 1일부터 버스 완전 공용제를 시행해 왔는데요.
공영버스인 와하버스의 교통안전 도우미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와하버스 도우미는 교통약자를 위해 버스 노선을 안내하고 승하차를 돕는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정성군은 이용객이 가장 많은 정선 아리랑 시장 일대 버스 승강장 2곳에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4명을 와하버스 도우미로 고정 배치했습니다. 이 도우미를 앞으로 계속해서 버스 이용객들을 돕게 되는 겁니까? 네, 앞으로도 계속 돕게 되는데요. 와하버스 도우미는 8월 말까지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맞춤형 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정성군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기간이 끝나면 관광 안내 도우미 등을 투입해 와하버스 교통안전 도우미를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성군은 버스 완전공영제 시행으로 65세 이상 어르신과 초중고교생,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경우 버스 이용료가 무료고요. 일반인 관광객은 1,000원만 내면 하루 동안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성군 관계자는 와버스를 활용해 문화, 관광, 교통, 복지 등을 접목하는 융복합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의 박진호 기자였습니다. 자, 7월 20일 월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